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디자인의 박영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아이 모듈주택의 하상민입니다. 네, 오늘 벌써 가을이 된 느낌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한데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옷이 오늘 겨울지시고 저도 좀 추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 책으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앞으로 직업의 미래들은 어떻게 바뀔지 이 책 내용의 건축 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건축 파트를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향후에 앞으로는 이제 인간과 기계가 같이 협업하는 시대에 그렇죠. 도래될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한번 화두를 던진다면, 그래서 한번 리서치를 우리가 좀 해봤죠. 해보니까 현재 그 독일의 회사가 인간하고 기계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라마치오 켈러라는 이 지금 회사에서 지금 주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건축을 시공하는 그렇죠. 방식들을 하고 있죠. 맞죠? 이 회사의 기본 생각들을 잠깐만 말씀 주시죠. 저도 이제 그 모듈러 공법 이걸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회사인데 발견하고 와 이런 회사가 다 있네 하고 감탄했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순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단순 기업이 아니라 글라마지오 퀘일러 리서치라고 해서 글라마지오라는 분과 퀘일러라고 하는 분이 공동 아마 설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시대의 건축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발현된 다양한 어떤 그 방식을 건축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방식은 건축 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초적인 구조가 쌓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아주 먼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돌이나 벽돌을 만들어서 싸서 집을 짓는 요 행위부터 뭔가 이제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사람 대신에 기계 로봇이 이제 블록을 쌓기 시작하는 시대에 이제 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인간들이 쌓는 행위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 기계화하게 되면 실제로 그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쉽게 쌓아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선형, 그러니까 비정형의 것들은 사실은 치수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감으로 쌓는 수가 없죠. 그런데 기계를 이제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 유선형, 비정형의 다양한 벽체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단위 모듈화돼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공간이 되는 더 원초적인 부분에서의 모듈 시공법을 기계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X, Y, Z 축이 갖고 있는 시공법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X, Y, Z 축에서 벗어난 여러 개의 좌표 체계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변형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가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 좌표 체계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카티아라든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로봇한테 이렇게 놓게 되면 컴퓨터 안에 좌표 체계가 이제 얘가 쌓게 하는 좌표 체계를 주기 때문에 비정형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정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전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철근. 이 철근의 배분 방식도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뭐 우리가 기존의 인간들이 쌓는 철근 배분 방법에서는 엄청나게 또 다양한 형태 유형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실제 그라마치오 켈러 리서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에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 팀이 집을 하나 실제 적었다는 있어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
홈페이지 이름은 DFAB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도이치 패브리케이션 뭐 하우스 뭐 이런 거에 약자겠죠. DFAB 하우스인데 네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들이 테스트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사용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 그 건물에는 스마트 슬라브. 스마트 슬라브. 오케이. 아까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슬라브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슬라브 자체도 패턴을 주거나 디자인을 주거나 문양을 넣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이나믹 캐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둥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사각 기둥을 만들었는데 반해서 얘는 캐스팅할 때 만약에 사각 기둥을 올리면서 싹 회전시켜서 그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다면 꽈배기처럼 꼬아진 어떤 기둥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이 영상도 한번 보실 텐데 그 영상 이미지들을 보시게 돼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슬랍을 하고 하면 어떤 직각 형태, X, Y축의 기준이 되는 큰 보, 작은 보의 개념이었는데 그 보가 이제는 이렇게 비정형, 또 삼각형 구조의 형식들의 유형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계가 같이 투합이 돼서 당연히 그렇죠. 기계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마트 슬라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슬라브 두께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겠네요. 구조의 어떤 개념이 여기 적용된 거냐면 이파리가 큰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줄기가 있고 큰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주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양분이 지나는 길이긴 하겠지만 그게 힘이 돼서 어떤 그 구조체 역할을 해서 그 큰 잎이 받쳐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이제 펼쳐지는 리브가 가장 힘을 받는 구조가 되고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그 경량으로 슬라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슬라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된 게 메쉬몰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철근 얘기하셨잖아요. 막 유선형의 이런 부분들의 철근을 사람들이 배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그 유선형의 어떤 그 벽체들을 구조벽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들어간 구조벽을 만들어내거나 배근하는 어떤 기계가 있다거나 혹은 목재를 이용해서 라이트웨이트 팀버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경량의 목 구조를 로봇이 조립해서 그걸 특정한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가능해져요. 그런 것들을 집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스트라고 하는 빌딩에 그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거기다 다 넣어서 테스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의 미래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단순 기능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몇 가지가 좀 더해져야 되는데요. 디자이너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다룰 줄 아는 로봇 공학이나 로봇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해서 끌어가는 그 어떤 그 매니저나 칩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단편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가 아닌 그런 곳이 돼요. 근데 저기 그라마지오 퀘일러 리서치 회사의 경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인문학자도 있고 뭐 로봇공학자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융합돼서 움직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독특하게 되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제가 볼 때 지금 교육과정 안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미래에는 그 반드시 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건물이 이 빌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스마트 슬라브죠. 여기 슬라브가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메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봇이 이렇게 만든 거고 경량 목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밖에도 이 아래다 지금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모듈을 인필 공법으로 만들어서 끼워넣는다.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음. 그 모듈화되어 있는 어떤 공법들을 기계와 같이 병행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모듈 시스템이 이 향후의 미래에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기에 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모듈 주택의 미래? 총합이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공장에서 생산하고 네.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대부분이 다 사람에 의해서 네. 하다 보니까 그 오차에 대한 문제들이 네.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인필경법이 인상적이에요. 공장에서 끼워 놓는 방식으로 이제 집을 짓는 방식. 네.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장수년 주택하고 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잠깐 인간과 기계의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또 하나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개발해야지. 또 개발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런 쪽으로 끌어들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융합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융복합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은 IT의 혁신이 아니라 물건들의 반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사람 손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개별화된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창의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다른 모양들이 펼쳐지는 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여튼 우리가 다뤄봤던 이 그라마치오 켈러 리서치 회사 이런 회사들이 곧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걸 또 우리 하수장님도 지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조금 느낌을 받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이제 저도 그 건축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엇 할래? 그러면 설계사무소요, 건설회사요, 뭐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만 그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향후에는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는 참 먹고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기계한테 다 뺏길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융복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더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좀 고민해 본다면 더 다양한 어떤 미래의 진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 받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